자, 성 소장의 주식 마술은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자, 소장님은 저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준경 보고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어 보시죠.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평선이라고 그랬죠. 이평선은요, X축, Y축 나눠서요. X축은 기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Y축은 퍼센트가 되겠죠. 그 퍼센트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기준봉 세워놓고 그들이 단기적으로 갈지 스윙으로 갈지 또는 중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는 그 친구들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색깔 한번 갈게요. 3% 새싹이 났어요. 7%는 이파리가 나고 14%는 꽃이 폈어요. 28%는 열매가 맺은 거고 56%는 출하해야 되겠죠. 그죠? 알겠죠? 자, 최근에 이제 전방에서 남한과 북한이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를 이제 가림막 설치하고 폭발을 했더라고요. 물론 고립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7%에다가는요 라인을 색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7%에는요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점선.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가 38선 이렇게 생각하고요. 28%는 평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주가가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를 동반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갈게요. 말씀드리는 거는 뭔 말이냐면 잘 봐요. 이날 기준봉이 세우든 쇠말뚝을 박든 간에 이 기준점에서 말이야. 예? 이 기준점으로 뒤로 돌아서 며칠을 거래량이든 캔들이든 40일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겨. 그래서 이게 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권역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진폭은 6%겠지, 그지? 예. 그 접점에 있어야 그게 기준봉이 합당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평선도 41선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으로부터 40일 평균 냈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56%나 급하게 이제 각도를 세웠을 때 28%가 가면 그때 이 친구들은 과열 종목 지정하고 증거금 100%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리고 투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투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투자. 주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투자 경고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투자 위험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축구 경기로 따지면 이건 프리킥이고 이건 옐로 카드고 이거는 레드 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요. 뒤에 제가 이제 그 주식 타이틀이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티브한 거는 영화 제목이에요.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래서 방송에서 놈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거를 빨리 외우는 방법. 뒤에다 놈자만 붙이면 돼요. 그냥 주의할 놈, 경고할 놈, 위험한 놈. 그러면 금방 외워져요. 이게 지정이 되면요. 이길 다음날 거래 정지가 되는 겁니다. 하루. 그리고 또 올라 또 거래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에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투자 경고까지 해야 되고 투자 주의 지나서는요. 우리가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해서 3일 동안 거래 정지를 시키거든요. 그 위치가 56%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가려면요. 여러분들은 50, 20, 60, 120으로 가면요. 가운데 41선 내지는 40%를 놓고 매매하시면 상당히 편하고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가가요. 어떻게 갈까요? 각도가 높게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바닥에 누울 수도 있고요. 완만하게 갈 수도 있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를 우리가 28%라고 그러고요. 얘가 56%라고 그러고요. 얘를 108%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놓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요. 사실은 좀 발칵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뭐 어디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뒤집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 방송은요. 보시는 분만 봐요. 보시는 분만 봐요. 예, 보시는 분만. 제 팬들은 그냥 그렇게 층이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A라는 종목을 좀 봅시다.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게 뭐냐면요. 예, 이거를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기준봉.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쇠말도 기준봉 뭐 비슷하게 이제 저하고 이제 비슷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고 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해놨냐면 잘 보세요. 선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예, 포인트 꽤 오래됐어요. 제가 17년을 방송했으니까 얘를요 헌터라고 그래요. 얘를 포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별 상태에서 오다가 여기에 장대 양봉이 하나 생기는 거야.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렴이라고, 수렴. 수렴 이후에는 확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수렴 이후에 확장이야. 그러니까 확장이 각도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보시자고요. 여기서 여기가 뭐라고요? 예, 3%예요. 여기서 뭐라고? 7%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가 14%라니까. 그 7%는 뭐로 표시해 놨어요? 점선, 38선. 28%는 평양. 이러면 여러분들이 안 잊어먹어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사라고 그랬어? 이 캔들의 중심 부분에서 3%라고 그랬잖아요. 이 3% 안쪽과 이 중심 부분의 3분의 1 지점, 이 바운더리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음봉은 시가가 여기에요. 자, 다시 한번요. 음봉은 시가가 여기가 좀 화면 크게 갈게요. 음봉은 시가가 여기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샀겠지. 샀어. 근데 빠져. 그냥 또 샀어. 화면 크게 가야 돼요. 자, 여기다 또 샀어. 여기는 사지 마요. 그냥 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심 라인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얘는 그냥 둬도 돼요. 그랬다 다시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팔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7%에서 매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7%지 여기서 7%가 넘다고요. 여기서는 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당신이 7%에 팔으라고 그랬는데 이만큼이 더 갔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주식이라는 건요. 불특정 다수가 수급에 팔고자 하는 세력과 사고자 하는 세력과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에 맞부딪히는 거거든요. 사고자 하는 세력이 많고 팔고자 하는 세력이 없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팔고자 하는 세력이 많고 사고자 하는 세력이 적다라고 그러면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믿으셨습니까? 누굴까요? 그들이. 그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합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주식을 30년 하는데 잃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B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30년 주식을 했는데요.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 A일까 B일까? 그럼 여러분들은 B가 정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B가 정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비정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30년 주식하는데 한 번도 잃지 않고 계속 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어요? 외인하고 기관이라는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친구들이 돈을 잃었던 적이 있었던가. 2009년도에는요. 여러분들 돈을 98조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데리티브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짜다. 뭐가 가짜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가와 거래량. 그걸 지금까지 믿으셨구나. 그죠? 예. 궁금하세요? 그러면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낱낱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사죠. 그러니까 기준봉 세우고 여기서는 짧게 치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이 진폭이 7%라니까 얘가 7이니까 얘는 14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진폭은 얘도 7이에요.
그 다음에가 14고 그 다음에가 30%로 날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만큼 올라가면 와 좋다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기준봉이 나오면 얘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고 그냥 까짓거 기면 기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건 기준봉이 이제 쓴 거예요. 그 내일 궁금하죠? 어떻게 될지. 뭐처럼? 이것처럼. 자, 얘도요. 얘도 삐리리라는 종목이 근데 궁금하죠? 내일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 아시겠어요? 자, 성수당의 주식 맛을 자, 진행합니다. 자, 퍼센트는요. 3714, 2856. 자, X축은 3일, 7일, 그리고 14일, 28일, 56일, 108일이 되겠고요. 위에 상단 Y축은요. 퍼센트가 됩니다. 3%, 7%, 그리고 14%, 28%, 56%, 108%인데 기간에서 3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그 구간 자체를 우리가 시초가 형성할 때 어제 종가로부터 오늘 3% 이하 2.99%라고 얘기했고요. 그 캔들로부터 7% 이상의 캔들의 중심에 2분의 1을 긋고 거기다 3등분해서 3분의 1 지점 하단 부분에 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2.99%까지니까 여기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어떻다? 매수 시점이고 1차적인 목표가는 7% Y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X축, Y축에서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퍼센트는 3%는 없는 거죠. 그래서 3일에 7, 14에 28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 정도면 몸에 소름이 쫙쫙 끼치는 분은 뭐 주식 나름대로 꼼꼼하게 열심히 잘 하신 분이고 내 이 방송 지금 이야기하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요. 주식 그만하시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여윳돈이 있어서 짝다리 짚고 지금 아주 팔짱 끼고 발 꼬고 앉아서 지금 저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거를 기준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기업 분석도 있고 그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대조주 지분 20% 이상의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도 봐야 되고요. 영업이익은 직전 연도 직전 분기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흑자면 월급은 주고 있고 나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고 그랬죠. 안정성 지표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보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0% 이하야 되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니까 자, 50대 330%도 맞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 방송을 꼼꼼히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BPS를 계산합니다. 그 BPS 계산해서 PBR로 계산하는 거랬어요. 그죠? BPS는 어떻게 계산한다? PBR 같이 곱해주고는 곱하기 1을 했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는 그런 또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 차트도 11월 2일 날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강연회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TV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밑에 녹색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요.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도요, 사실 기준봉에 적합하는 7% 이상, 14%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얘는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 라인을 잘 체크해 보시고, 자, 기준봉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기준봉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포크가 빠졌어요. 포크가 여기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얘가 포크입니다. 얘가 포크인데 포크가 들어오지 않고 얘는 그냥 계속 빙이 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헌터와 포인트가 발생하고 기준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와 줬는데 안 들어와줬기 때문에 땡큐. 자, 시작 자체 3% 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안 샀겠죠. 자, 그런데 밑으로 떨어졌길래 사서 7%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다시 여기서는요. 여기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14%에 팔아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포크를 기다리며
포크를 기다리며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고 여기서부터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억, 2억, 3억, 4억 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 파느냐? 거래량 들어오면서 포크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크가 어떤 의미냐? 이게요,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오시면 그때는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선물도 사오고, 예, 치킨도 사오고, 콜라도 사오고, 그러죠? 그런 추억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일단은 14%, 그 다음에 여기가 28%예요. 여기서부터는 또 본격적으로요, 어마무시한 어떤 상승률,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티스트 차트를 만드는 각각의 2,600개의 종목, 주관사들이 주관해서 만든 차티스트의 집단들, 즉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이 차트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너네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성소장의 주식 마술은 계속 이어집니다. 3714, 2856, 108의 비밀. 기간으로 Y축은 3일, 7일, 14일, 28일, 56일, 108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궁금하시고 나름대로의 통계학이라도 전공했다라고 그러면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도 수식을 좀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칠판에 뭐가 나오냐면요. 기둥 하나 세워지고 기준봉. 그러면 얘를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종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요. 최근 10월 달인 최근 건데, 그죠?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기준봉이 나오고, 여기가 3, 여기가 7, 여기가 14, 여기가 28. 다시 옆에다 쓸게요. 얘가 3, 얘가 7, 얘가 14, 얘가 28이요. Y축.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차 매도요. 1차 수익이에요. 1차 수익. 그러니까 이것도 샀어. 1차 여기서 팔았어. 이해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했어요. 하지 마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와야 사죠. 그랬더니 뚝 개파라 가더니 첫 번째 기준봉의 중심 라인 이 지점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누가 왔어요? 2개가 왔어요. 2개. 뭐가 왔어요? 포크가 왔고, 아니, 포크가 아니라 헌터가 왔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왔잖아요. 포인트, 그죠? 뭐가 안 왔어요? 아버지가 안 왔어요. 아버지가 안 올 때는요,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아빠 언제 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데, 이게 7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1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자, 이렇게 이제 신호를 줄게요. 자, 이 시점이 2차 뭐요? 수익 실현 구간이요. 2차 수익 실현인데 잘 보세요. 이때 한번 치고 받고요. 이 부분에 열심히 모여야 돼. 이런 거를 우리는 매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가 왔어요? 포크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때 내가 모았던 그 돈이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이때 던질 때 그 느낌은 그야말로 짜릿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